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계대명사 언제예요? 이거 티치메이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떴는데 오늘 드디어 관계대명사 하게 됐습니다. 페이지도 88페이지네요. 제 생일이 88인데 걱정하네. 88페이지입니다. 관계대명사 영어로 보니까 relative pronoun 이렇게 돼 있죠? relative pronoun. 자, relative 이렇게 돼 있습니다. relative란 단어는 동사가 relate에서 온 거죠. pronoun 이렇게 돼 있습니다. pronoun은 대명사라는 뜻이고요. relative는 관계되어 있다는 건데 관계되어 있다는 말은 동사 relate에서 왔습니다. 동사 relate 뜻이 뭡니까? 연결시키다는 뜻이죠. 더 관계 대명사는 달리 말하면 연결 기능이 있는 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연결 기능이 있는 대명사. 이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에서 제가 크게 두 개의 구호를 강조하는데 오늘 첫 번째 구호부터 한번 해봅시다. 관계 대명사 구호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따라해보세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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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학생들 보고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행사를 꾸며줘요. 선행사를 수식해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대명사 뭐니? 선행사 꾸며줘요. 이게 제일 관계대명사에 대한 오해의 가장 중요한 큰 오해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는 뭐다? 대명사다요. 대명사다. 한번 그걸 한번 분석해볼까요? 영어 봅시다. 이 두 번째 문장 보세요. Here is girl who is beautiful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들인지 모르는 학생들 아마 이 강의 보는 학생들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그 소녀가 여기 있다.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여기 있다. 이 얘기죠?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있다.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가 뭐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한다고? 선행사를 꾸며줘요. 선행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선행사라는 거. 일단 선행사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선행사란 말을 일단 잘못하는데요. 선행사란 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선, 앞에, 행, 온다. 앞에 오는 단어다 이 말이야. 앞에 오는 단어다. 뭐 앞에?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행사가 관계 대명사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선행사라는 건 뭔가 하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antecedent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선행사라고 부를까요? 대명사는 명사가 한번 나와주고 명사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사 뒤에 나오니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는 항상 앞에 있게 돼 있지. 앞에 온다고 선행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너거를 he로 바꾸죠? 왜 he야 이게 she지. 너거를 she로 바꿨을 때 she도 선행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she의 선행사가 뭐야? 거리야. she의 선행사가 거리듯이 who의 선행사가 거린 거니까 선행사를 관계 대명사에만 특별히 있는 품사라고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선행사를 신비화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사를 신비화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학생의 그 오해를 다시 돌아가서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오해한 건가 하면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준다면 선행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를 그랬죠?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준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치 관계대명사를 뭐처럼 얘기한 거야? 형용사처럼 얘기한 거 아니야. 명사를 꾸며준다면 형용사라는 얘기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뭐냐고 물어볼 때 무심코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말하는 학생은 관계대명사를 형용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형용사일까요? 한번 봅시다. who가 거를 꾸며줍니까? 아니죠. 뭐가 거를 꾸며줍니까? 후절이 꾸며주죠. 후절. 거를 꾸며주는 건 후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즉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절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이건 뭐라고요? 대명사라고. 하하. 관계 대명사의 품사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품사가 다르네요.
그렇죠. 요게 바로 관계대명사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알겠죠? 따라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 절이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이거.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절의 품사가 다르다는 거, 요 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들으면 관계대명사가 뭔가 다시 돌아봅시다. 관계대명사 뭐라 그랬죠?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요거 뭐죠? 대명사죠. 그럼 제가 처음에 외치던 구호의 핵심이 뭡니까?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다. 뭘 말하는 거야? 이놈과 이놈이 본질상에서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칭대명사와 그 본질이 똑같아. 똑같은 거야. 즉 뭐다? 명사가 반복되면 나올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명사가 반복되면 나오는 게 인칭대명사 아니야? 관계대명사도 명사만 반복되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the girl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쓸 때 주격을 썼죠. 그러면 요놈이 뭐라고? 요놈하고 같은 거래. 그럼 이게 왜 주격이겠어? 이게 주어라서? 이게 주어라서 주격인 게 아니고 요놈이 요거의 주어기 때문이죠. 이거 왜 주격 쓰는데? 이게 주어라서? 이게 주어라서가 아니고 이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주격 아니야. 그러면 이놈이 주격인 이유도 이 문장의 주어라서 주격이겠지. 많은 학생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가리키니까 관계대명사의 격도 선행사의 역할하고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므로 대명사가 대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그 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거를 구호로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대명사의 격은 관계절 내에서의 기능에 달려있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관계절 내에서 대명사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girl is beautiful이라는 문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소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I love the girl이야. 대명사는 뭡니까? 명사가 반복되어 있으면 대명사를 쓸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뭘로 바꾸겠어? love의 목적어가 어떻게 됐어요? 허가 되겠죠. 목적격 허가 쓴다면 관계 대명사도 목적격을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허가 목적격이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whom이 되겠죠. whom I love. 목적격인 이유는 뭐죠? 여기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알겠죠?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 명사가 반복되면 사용될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대명사인 걸 알아야 관계대명사의 격은 어떻게 된다? 대명사로서의 기능하고 있는 관계절 내에서의 기능에 달려있다. 주어면 주격, 목적어면 목적격.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 대명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면 되겠어요? 차이점만 얘기하면 되겠죠? 차이점은 이름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까 제가 관계가 뭐라 그랬죠? 연결의 뜻이라 그랬지. 관계대명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기능이 추가된 대명사야. 즉 인칭 대명사에 비해서 기능이 하나 더 있어. 뭐? 연결 기능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I love her, 또 아까 문장처럼 she is beautiful이라고 해놓으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마침표로 끊어져 있는 문장이지. 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 she를 쓰지 않고 who를 쓰고 her를 쓰지 않고 whom을 쓰게 되면 두 절이 마침표 없이 짜락 연결된다 이 말이지. 너무 쉽죠? 따라서 대명사를 쓸 자리인데 두 문장도 연결시키고 싶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 A man lives next door.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산다. And he is diligent. 굉장히 근면하다. 대명사는, 보통의 대명사는 두 절을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접속사를 쓴 거지. 이때 이거는 절과 절을 연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놈은 대명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대명사 기능에 뭘 추가해? 연결 기능을 추가하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거지.
따라서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 he는 사람이고 연결 기능이 있으니 who. 됐죠? 자, 두 번째 고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연결 기능이 추가된 대명사다. 그렇죠? 오늘 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때까지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대명사다. 선행사란 것은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명사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고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이다. 관계대명사의 품사와 절의 품사가 다르다. 그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므로 그 격은 관계절 내에서 대명사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죠? 관계대명사가 인칭대명사의 차이점은 연결 기능이 추가돼서 두 절이 착 연결된다는 것이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88페이지는 빈칸만 한번 넣어볼까요? 1번,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무슨 절을 만들어준다? 형용사절. 선행사는 앞에 오는 명사다. 2번, 대명사다. 관계대명사는 인칭대명사와 똑같이 명사를 받은 대명사다. 이때 앞에 나온 명사가 뭐다? 선행사다. 따라서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항상 같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므로 관계절 내에서 대명사가 하는 짓을 다 할 수 있죠. 대명사가 하는 짓을 다 한다면 대명사는 명사의 일종이므로 명사가 하는 짓을 관계대명사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또 뭐 있어? 명사가 하는 기능? 명사가 하는 기능,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빈칸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for which, in which, 이렇게 with which, 뭐 with whom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 만들기가 있는데요. 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학생이라면 아마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중학교 학생들도 보니까 잠깐 같이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해볼까요? 조건 봅시다. 두 문장에 중복되는 말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요. 그렇죠? 그 중복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여야 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가 반복이 분명히 돼야 되니까 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됩니다. 인칭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오는 것이 선행사, 뒤에 오는 것이 관계대명사가 된다. 1번, 관계대명사의 종류. 종류라고 말하기 뭐하면 종족이라고 할까요? 관계대명사의 종족을 먼저 선택해야 돼. 종족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후종족, 위치종족, 대종족 있어. 후종족, 위치종족, 대종족. 예, 뭐 오크족, 뭐 이런 것처럼. 예. 후종족은 어떤 때 쓴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위치종족은 어떻게 쓴다? 동물, 사물일 때. 이걸 가리지 않고 쓰는 것은 대시다. 2번,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한다. 자, 그럼 1번 한 다음에 2번 정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네. 사람이니까 나는 선행사를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의 종족은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종족으로 삼겠다. 후종족으로 할래 한 거지. 후종족의 종족 결정, 종류 결정은 선행사를 보고 결정한다. 근데 종족을 후를 선택한 다음에 후종족 중에서 후를 쓸지, 후를 쓸지, 훔을 쓸지 하는 격의 결정은 어디에 달려있다? 이 절 내에서 대명사의 기능에 달려있죠. 거기 써 있습니까? 관계대명사의 격은 인칭대명사의 격과 동일하다. 즉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절, 즉 관계절 내에서 그 대명사가 쓰이는 용도에 달려있다. 그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를 항상 관계절 맨 앞에 둔다. 관계절 맨 앞에. 항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맨 앞에 온다. 주로 앞부분이라고 하면 100% 맞죠? 마지막, 일반적으로 관계절을 선행사 바로 뒤에 둔다. 근데 바로 뒤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문서 볼게요.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his words will come true. 이거는 관계 부사절인데요. 관계 부사절도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관계절인데요. 이 관계절이 선행사가 타임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타임 바로 뒤에 들어가겠지. 타임 바로 뒤에 들어가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주어는 너무 길고 동사는 너무 짧잖아요. 이게 가분수죠. 문장의 균형,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 주어를 꾸며주게 되면 뒤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목적어가 선행사의 경우에는 그냥 목적어 뒤에 쓰면 되겠지만 주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절은 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문장의 균형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1, 2, 3, 4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이죠. 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다? 선행사를 보면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신경 쓰기 싫으면 that
이렇게 종족 선택을 한다 이거야. 그게 선행사에 달려있죠. 종족 선택은 선행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격 선택은 관계들 내에서 기능. 즉 종족 선택과 종족 선택이 다른 설정, 다른 기준에서 설정되죠. 종족 보고, 선행사 보고 종족 선택하고 종족 중에서 격을 설정하는 것을 관계절하는 거죠. 그럴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어떤 게 있나 봅시다. 89페이지 중간표입니다. 후는 주격이 후고요. 소유격이 후수고 목적격이 whom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위치가 좀 어려운데요. 위치는 주격이 which, 소유격이 두 가지네요. of which와 who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십니다. 위치는 소유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of which와 whose.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위치는 사물이기 때문에 소유격이 없는 겁니다. 사물의 소유격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없죠. 따라서 소유격이 없는데 써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who한테 꾸는 거야. 후야 소유격 좀 꺼져. 이래서 꾸는 게 whose야. 근데 위치가 나도 자존심이 있어. who한테 꿀 수가 있나?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of which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지 그 원리까지만 오늘 첫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위치의 소유격은 밑줄 또는 밑줄이다. 거기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위치의 소유격은 뭐 또는 뭐? whose 혹은 of which다. whose 혹은 of which인데 표현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 세 가지에 세 거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세 가지다. of which, whose 두 가지인데 표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예문 갖고 한번 해볼게요. Living in a house would be horrible. 어떤 집에서 살면 끔찍할 것이다. 정말 겁날 것이다. Its walls are made of glass. Its walls are made of glass. 자,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대명사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반복된 명사가 있다면 무조건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즉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어쨌거나 뭔가 신비로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대명사. 명사 반복된 생각은 그냥 대명사. 관계대명사도 대명사. 이것만 머릿속에 탁 박으면 오늘 수업 의미가 있다. 그럼 어쨌건 벽이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는 집에서 살면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이런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건데 옛날에 무슨 김모 무슨 개그맨이 이런 거 한 적 있죠. 텔레비전 나와서 유리집에서 사는 걸 다 보여준다. 뭐 트루만 쇼라는 영화도 있었죠. 온 지역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트루만 쇼. 혹시 많이 모르겠어요. 짐 캐리 나오죠. 이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쨌간에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끔찍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때? 요 its world에서 it는 house를 받고 있는 건데요. it은 소유격이 있습니다. it라는 게 있죠. 어포스트로피가 없습니다. 어포스트로피가 있으면 it is고요. 어포스트로피 없으니까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격을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나는 관계대명사, 대명사를 쓰기 싫으니까 명사를 그냥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The walls of the house. 다음에 are. 똑같죠. 자, 똑같은 문장 같습니까? 똑같죠? 네. 그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 그 집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 더만 추가된 것 뿐이죠. 한번 나온 집이니까 그 집의 벽.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요게 인정이 되면 요 상태에서 한번 바꿔봅시다. 첫 번째. Its words에서 it는 대명사 소유격입니다. 그럼 대명사 소유격이면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사물이니까 위치의 소유격을 써야 될 텐데 위치의 소유격이 없어. who한테서 꾸는 거야. who야 꺼져 라고 꺼서 한 게 이겁니다. 그럼 it라고 쓰지 않고 whose라고 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두 문장이 차닥 하면서 연결이 되겠죠. its words가 되어 있으면 두 문장이 끊어져 있고 whose words가 되면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상태에서는 the house를 그냥 사물이 반복된 거니까 위치를 쓰면 되겠죠. 반복된 the house를 위치로 바꾸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of which가 나와버리네요. 하하, 그래서 of which가 되는 거구나. 요거는 꾸은 거고 요거는 자체 조달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물 앞에 of를 붙이면 소유격은 아니지만 소유의 뜻이 되죠. which의 words.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of which the words. 관계대명사는 원래 관계절 맨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of which를 앞에 쓰는 경우도 있어. 즉 요놈과 요놈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따라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Its walls,
The walls of the house, the walls of the house의 변한 the walls of which the wall.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소유격은 두 가지인데 방법은 세 가지다.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whose 플러스 명사. which의 소유격 말합니다. 자, which의 소유격. which의 소유격. whose 플러스 명사 또는 더 명사 of which. 그 다음에 of which 더 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더가 없죠? 왜 더가 없어요? 소유격과 정관사, 소유격과 지시대명사 이런 건 같이 쓸 수 없죠? 소유격과 정관사는 같이 못 쓰니까 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of which가 앞에서 또는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definite, 한정되게 되면 더를 쓰게 돼 있죠.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of which를 쓸 때는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whose를 쓸 때는 더가 없다는 거 이 정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쓸까요? 답이 막 나오네. 선생님 그 정도는 이제 맞춥니다. 당연하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뭐. 그죠? 특히 이거는 복잡해요. 이거는 왜 복잡한가 보세요. 보세요. Living in a house. Of which the walls are made of glass.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which가 뭘 가리키고 있죠? 선행사가 house죠? which는 house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which가 house네. 근데 보통 of 목적격은 뒤에서 꾸미잖아요. which를 house라고 해놓고 house야 house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which가 house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of which는 이걸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있죠. 아, 집에서 사는구나. 집. 아, 그 집의 벽. 이렇게 보겠지만 헷갈리는 학생들은 집에서 사는구나. 집에 집. 뭐야 이게? 이러잖아. 예? 집이네. 집의 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of which 더 명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콤마 찍는 경우도 더러 많죠.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굉장히 헷갈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개보다 이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압도적.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치의 소유격이 나왔다. whose 딱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어체, 어떤 사람이 쓴 글이라든가 학교에서 치는 문법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것도 왕왕 많이 납니다. 특히 문법 문제 내신에서 나올 때 다음 중 뜻이 다른 문장을 하면서 1, 2, 3, 4, 5 하면서 문법에 틀린 거 하나 싹 집어넣을 때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보기가 같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틀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of which 소유격 중요한 거니까 실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문법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정도 하고 오늘 1강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그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 연습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습니다. 8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8번 빼고 7번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숙제로 내줄 테니까 오늘 이제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